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챗봇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게 된 기술인재 2기 이지윤입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후 챗봇을 구현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와 구현 내용 및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 구조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와 추후 발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적 및 배경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자살률이 1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 11.5인데 우리나라는 24.7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살률 통계인데요.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비교적 급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심화되었는데요. 심리 상담을 받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상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심리상담 챗봇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두 개의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웰니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이라는 주제의 359개의 대화 의도에 대한 사용자 발화 및 챗봇 발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의도라는 것이 감정 카테고리를 뜻하고요. 사용자의 질의를 입력받으면 모델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감정 분류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이때 사용된 코일렉트라 모델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GitHub에 공유되어 있는 챗봇 데이터입니다. 이 역시 사용자 발화, 챗봇 발화, 감정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챗봇 데이터는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그에 맞는 답변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레이블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컬럼입니다. 코GPT-2 역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현 내용 및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소개할 때 간략히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보면 챗봇으로 사용자의 질의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텍스트를 모델이 분석해서 응답을 생성하고 감정을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고 사용되는 언어 모델은 코GPT-2, 코일렉트라 모델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통계 기반의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와 자연어 처리의 비약적인 성능을 이뤄낸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로 나뉘는데요. 딥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인공신경망과 비슷한 구조로 구현된 기술이고 최근 핫한 신기술인 GPT나 벌트, 일렉트라 또한 인공신경망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언어 모델입니다. 코GPT-2는 기존에 있는 GPT-2 모델의 한국어 처리 한계로 인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입력 텍스트를 구문론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일관성 있는 텍스트로 생성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코일렉트라 또한 기존에 있는 일렉트라 모델을 한국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토큰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리얼 토큰과 페이크 토큰으로 판별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모든 인풋 토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벌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질의를 날리면
코 GPT-2 모델이 응답을 생성해서 반환을 하고 코일렉트라 모델이 클라이언트의 질의에 대한 감정 분류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모델을 직접 훈련한 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정 분류와 응답 텍스트를 생성하는 결과를 본 뒤에 텔레그램 봇과 연동해서 실행한 결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드는 코일렉트라 모델을 사용해서 감정 분류를 하는 과정을 훈련한 코드입니다. 에폭 50, 배치 사이즈 16, 저장 주기 100, 러닝 레이트 지정하고 일렉트라 모델을 불러와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한 뒤에 돌려보면 이게 로스 값이 5.732에서 50원 에폭 돌리니까 0.15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로스가 이 에폭에 따라서 점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코 GPT-2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모델을 직접 훈련한 과정입니다. 네, 역시 파라미터를 지정해주고 모델 코 GPT-2를 불러서 옵티마이저는 역시 아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폭을 3번을 돌려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한 번 돌 때 1시간 48분 정도, 총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롭스 값을 확인해 보면 0.841에서 0.736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감정 분류를 수행한 코어 일렉트라 모델 코드 데모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여기 일렉트라 토크나이저 모델을 사용했고 네, 여기 이제 질의를 날리면 학습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고 감정을 분류하는 우울감을 분류를 했고요. 여기 옆에 나오는 밸류는 신뢰도입니다. 여기는 슬픔. 네,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답에 자살 충동이라고 나왔고 이 감정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카테고리 분류까지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GPT-2 모델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한 결과인데요. 코드 데모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치면은 네, 이렇게 답변에 반환을 합니다. 이 맥락을 보면은 네, 이렇게 잘 훈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돌려서 뭐 내가 죽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라고 답변을 날려도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이 구현 과정을 텔레그램으로 연동을 해볼 텐데요. 텔레포트 모드를 설치해 주고 그걸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스타트를 치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러 나오고 이를 눌러서 하면은 시작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 네, 그럼 이렇게 답변을 전환하죠. 네, 이렇게 잘 동작이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까지. 기대 효과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 심리상담 챗봇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언택트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감정 분류를 통해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군 사용자를 식별해서 도움을 주면 자살 충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살률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는 상담과 감정 분류만 가능한 상태지만 이를 좀 더 개선한다면 확장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를테면 자살 고위험군 사용자에게 1대1 상담사를 연결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자살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는 위로 수준에 그치는 감정적인 수준의 답변만 제공되지만 맥락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거나 필요시 맞춤 상담을 권유하거나 예약해주는 것과 같은 기능까지 구현을 한다면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리 상담에서 나아가서 진로나 취업 상담 등의 더 다양한 분야의 상담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